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주 남부권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한창인데요. 12월부터는 일곡, 첨단, 수완지구 등 광주 북부권에서 2단계 공사를 시작합니다. 기대만큼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왜 그런지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를 한 바퀴 도는 도시철도 2호선의 1단계 공사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에서 금호 풍암지구, 백운광장을 거쳐 조선대와 광주역까지 광주 남부권의 주요 거점을 경유하는 1단계는 65%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광주 북부권을 중심으로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전남대와 일곡, 첨단, 수완, 운남지구를 거쳐 광주시청으로 돌아오는 노선입니다.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상에 철로를 놓기로 했던 이곳 인방울대로 1km 구간도 도시 단절에 따른 주민 불편을 고려해 지하화가 결정됐습니다.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2030년엔 광주 5개 구청과 18개 택지지구, 주요 학교 등이 하나의 길로 연결됩니다. 지하철을 타면 30분 안에 광주 어디든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편하고 광주 시민들이 불편했던 지난달에 비례해서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광주 전역의 주요 도로가 공사장으로 변해 교통정체나 보행 불편은 물론 각종 돌발 상황도 예상됩니다. 1단계 공사로 공식 접수된 민원만 1,400여 건, 잦은 단수와 땅꺼짐, 사망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 안전, 교통, 소음할 것 없이 하루 한 건 이상의 불편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역시 2단계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를 순환선으로 연결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나 이런 게 예상됩니다만 또 저희들도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이라든지 도시철도 공사 민원만 처리하는 창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1단계 사업을 비춰봤을 때 교통 불편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되는데요. 지하철 공사와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한 민원만 하나의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시에서 만들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시민의 발로 제 역할을 하기 전까지 앞으로 수년간은 불편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일상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한 데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심각합니다. 지자체마다 자체 사업에 재원이 되는 교부세가 줄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올해 59조 원의 국세 감소를 예상했던 정부. 당초 계획했던 올해 예산보다 세금 수입이 덜 거친 것으로 역대 최대의 세수 펑크였습니다. 부동산 감세 정책 등이 원인으로 지목받는 가운데 지방교부세도 12조 원가량 깎이면서 불똥은 전국 지자체에 떨어졌습니다. 굳이 또 감세 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교부세 의존도가 40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전라남도와 22개 시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예상하는 내년도 교부세 삭감액은 100억 원에서 최대 700억 원까지. 평균 400억 원 안팎으로 통상적인 교부세에서 10에서 16%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국회 예산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대규모 교부세 삭감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 전라남도와 시군들은 건설과 농업, 복지 등 각 분야마다 사업을 중단 연기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긴축 재정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교부세가 또 삭감되고 올해 감되는 것을 줄여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죠. 올하고 내년까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경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비율이 17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만큼 비율 자체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부세 법정률을 지금 19.24%를 3% 내지는 5%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 이런 기회에 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방 재정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전라남도의 올해 재정 자립도는 23.8%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과 함께 수년째 최하위.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에 이어 의존도가 높은 지방 교부세마저 삭감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살림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조선시대 외적의 침입을 빠르게 알리던 통신수단은 불과 연기를 피워올린 봉수였습니다. 전국 각지를 잇는 봉수가 최근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과 푸른 바다가 보이는 여수돌산읍 봉수산 정상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돌무더기, 조선시대 남해안을 드나들던 왜구의 출몰을 감시하던 봉수입니다. 돌산도 봉수에서 피워올린 불과 연기는 바닷길과 내륙을 따라 서울 남산으로 빠르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로부터 사방이 탁 트인 덕에 지금은 봉수 옆에 산불 감시 초소가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이제 외구 침입이 많았는데 그때 여기 높은 데까지 우리 조상들이 오셔갖고 이걸 감시하고 이 추운데 그런 노고가 참 마음이 좀 짠합니다. 여수 봉수산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고흥군 도양읍 장기산 정상에 위치한 또 다른 봉수. 여수 봉수에서 보낸 신호는 이곳 고흥에다 다시 장흥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문화대청은 조선 후기 군사통신시설인 제5로 직봉 노선에 있는 61개 봉수 유적 가운데 학술 가치와 상태를 고려해 16개소를 사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제5로 직봉의 출발점인 돌산도 봉수를 포함해 고흥 마북산, 장기산 봉수 등 총 10개소가 지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이처럼 봉수는 전국에 걸쳐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힘들었고 일부는 훼손까지 이뤄졌던 상황. 관리가 좀 더 돼야죠. 너무나 방치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숲이 막 그래서 우거지고 이랬는데 좀 깎아놓으니까 그래도 괜찮네요. 문화대청은 이를 연소규산으로 묶어 올해 1월 부산과 서울을 잇는 제2로 직봉을 처음 사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자체도 함께 봉수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사와 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방호벽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역사적 실체로 확인할 수 있는 발굴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방로 정비라든지 그런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적의 침입으로 위기에 빠진 지방의 상황을 신속히 알렸던 봉수 체계가 뒤늦게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발코니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25살 김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밖으로 나간 사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1부 리그 승격 첫 해인 올 시즌을 3위로 마치며 구단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광주FC는 광주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마지막 경기에서 포항과 득점 없이 비기며 최종 승점 59점, 팀 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광주는 구단 통산 1부 리그 역대 최고 순위와 승수를 동시에 달성하고 내년 아시아 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주기 추도식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김종필, 화순, 성 베네딕토 수도원 원장을 비롯한 동지와 지인들이 참석해 이태복 전 장관의 삶과 실천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태복 전 장관의 추도식과 함께 서울에서는 사단법인 이태복 기념사업회 창립 총회도 열렸습니다. 이태복 전 장관은 평생을 노동과 복지운동에 헌신해오다 지난 2021년 숨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